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팔란티어, 티커 PLTR이죠. 이 팔란티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최신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팔란티어의 최근 성과, 또 주가 움직임 이걸 좀 살펴보고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정부 매출 의존도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거죠. 이 의존성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어떤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팔란티어는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 중 하나죠. 그렇죠?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도 주가 변동성은 또 어찌나 큰지 끊임없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빅브라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규모 정부 계약들,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팔란티어를 둘러싼 최근 소식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AI,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 또 계약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 소위 AI 버블 논란이나 차익 실현 매물 같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시기하고 맞물려서 팔란티어가 영국의 유럽 거점을 마련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잠시 급등하기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 정도 평가는 받아 마땅하다. 성장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도 잠시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팔란티어 주가도 다시 하락세를 탔습니다. 물론 실제로 팔란티어 기술을 도입한 고객사들이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정말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네요. 네, 그 변동성이야말로 현재 팔란티어를 둘러싼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AI 혁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제 숨고르기 할 때다. 이런 조정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아하, 그렇죠. 특히 AI 섹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순환매, 그러니까 자금이 특정 테마로 몰렸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팔란티어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엔진은 무엇이고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군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조정이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이 시작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을 보면 확실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이 10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나 늘어난 수치라고요. 네, 48%요.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사상 처음이고요. 더 놀라운 건 미국 내 상업 부문, 그러니까 민간 기업 대상 매출이 무려 93%나 급증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눈에 띄는 변화 같습니다. 그렇죠. 93%는 대단하죠. 올해 전체 매출도 한 36% 정도 성장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고요. 역시 AI 기술력과 국방 분야에서의 성과가 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 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는 팔란티어에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상징적인 의미요. 네. 특히 강조하신 미국 상업부문의 93% 성장. 이거는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예요. 팔란티어 하면 의뢰 정부나 국방 관련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제는 그 기술력이 민간 기업들에게도 확실히 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네. 쉽게 말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아마 파운드리 플랫폼이겠죠, 이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문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팔란티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죠. 여전히 핵심이다.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앞으로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AI 계약을 따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엄청났죠. 실제로 미국 육군과의 대규모 계약이나 여러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 발표가 이어지면서 팔란티어가 미국 연방정부의 AI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플레이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나토와의 협력 같은 국제적인 이슈들도 팔란티어의 국방 및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 부문, 이게 바로 팔란티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핵심 키워드이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정부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 말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정부 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55%가 국방, 정보기관 같은 정보 고객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55%요? 네, 나머지 45%가 상업, 즉 민간 기업 부문 매출이고요. 물론 이 45%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매출 성장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이긴 하지만 아직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정부 부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장률은 높아도 아직 규모는 정부가 크군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볼까요? 2025년 2분기만 놓고 보면 정부 부문 매출은 대략 4억 2,600만 달러에서 4억 8,7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53%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정부 부문도 성장률이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죠. 앞서 언급된 미 육군과의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같은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부문은 팔란티어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캐시카우요? 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정부 계약 중에서도 미국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76%나요? 거의 다 미국 정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의 가장 큰 고객이자 파트너인 셈이죠. 그래서 2025년 전체 매출 성장률 예상치가 36%에서 39% 사이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 즉 정부 부문 한 45에서 53% 성장 추정되고요. 상업 부문은 93% 성장 기록했죠. 이 둘의 성장 속도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네. 정부 부문은 안정적이고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성장의 폭발력이나 가속도는 상업 부문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팔란티어는 안정적인 정부 계약 기반 위에서 상업 부문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얼마나 빨리 키워나가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정부 매출과 폭발적인 상업 부문 성장, 이 두 가지 엔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럼 이 정부 매출 의존도 55%라는 현실이 팔란티어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쵸?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양날의 검, 영어로 double-edged sword라고 하죠. 그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혹은 기회와 위협이 명확하게 공존하거든요. 네. 먼저 긍정적인 영향부터 살펴보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서 미국 정부의 데이터 분석, 국방, AI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정책 환경 변화는 팔란티어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죠. 정부 계약 쓸어 담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2025년의 팔란티어 주가를 140% 이상 끌어올리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140%요? 와. 네, 실제로 팔란티어가 대규모 국방 계약을 따냈다거나 주요 연방기관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사자 주문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고요. 안정적인 정부 계약은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분명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었네요. 하지만 그만큼 반대쪽 날, 즉 리스크도 날카로울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단일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 고객의 변심이나 사정에 따라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부정적인 영향 및 리스크 측면을 보면 이 높은 정부 의존도는 본질적으로 팔란티어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 외부 변수요? 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정부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혹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 계약이 재검토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2025년 2월에 미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예산을 8% 정도 줄일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팔란티어 주가가 즉각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는 팔란티어의 실적과 주가가 정부의 결정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게다가 정부, 특히 정보기관이나 국방 관련 계약은 그 내용이나 기술 활용 방식 때문에 때때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논란이죠?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나 감시사회 강화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이죠. 이런 논란은 단순히 여론 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 즉 환경, 사회의 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투자 트렌드 속에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거나 기존 지분을 매각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ESG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실제로 일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팔란티어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결국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정부 주머니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가치 안정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민간 상업 부문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이 필수적이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미래는 정부라는 든든한 우군을 계속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시장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성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최근 월가에서 팔란티어 주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과열 논쟁하고 아니다, 아직 성장 잠재력 충분하다는 기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과매수 신호,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거나 주가가 한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결국 이 복잡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높은 정부 의존도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로켓 연료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이기도 한 거죠. 시한폭탄이라. 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팔란티어가 가진 그 독보적인 AI 및 데이터 분석 영역,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뽑아내는 능력, 이걸 바탕으로 정부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상업 부문에서도 재현해낼 수 있을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주목하고 있군요. 상업 부문 고객들에게도 정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뤄내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각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주가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팔란티어라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여러 면모를 가진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시대적 흐름의 최전선에서 놀라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정부와의 강력한 유대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특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구축했죠. 네, 그렇죠. 해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정부 의존도라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팔란티어는 뛰어난 기술력을 무기로 국방 및 정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업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영토 확장과 함께 정부 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 정책 변화, 예산 변동, 그리고 때로는 윤리적 논란까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결국 팔란티어의 미래 가치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 엄청난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처럼 민감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부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들,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 범위나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것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고 관리되어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답을 드릴 순 없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꼭 씹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